프리미어리그 종료까지 단 4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시점에서 리즈, 노팅엄 포레스트, 웨스트햄 그리고 이제 토트넘까지 4개 팀이 치열한 잔류 강등 경쟁을 펼치면서 역대 최다 승점 강등 팀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강등권 경쟁 상황과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주말 경기 그리고 웨스트햄의 주말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아니 21세기만이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승점의 강등은 2002-03 시즌 웨스트햄 42점 강등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토트넘의 승점이 34점이고요. 남은 경기가 4경기면은 전부 다 승리한다면은 46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다 점수차 강등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에게 40점 도달은 한때 강등 탈출이 달콤한 안도감이었다. 최근 시즌들에서는 심지어 30점만 해도 충분했다. 20점대에서 이미 강등팀이 정해졌던 거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 여러 팀들이 강등권 마지노선인 18위를 피하기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우리는 웨스트햄의 2002-03 시즌을 넘어서는 시즌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42점으로 강등됐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시즌 종료 4경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그 강등권 18위 팀의 승점을 올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장 높았던 게 38점이었어요. 버밍엄 시티. 참고로 이 시즌의 버밍엄 시티는 남은 4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하면서 39점으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4점이 3번 있었어요. 여기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한 번 있었고요. 34점. 그리고 헐시티가 한 번 있었고요. 34점. 그리고 이제 번리가 한 번 있었던 건데요. 34점. 근데 현재 18위 토트넘이 34점이죠. 그러면 21세기 들어서 버밍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승점 18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흰색은 현재 순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라색은 최대한 가장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짙은 남색은 최악의 경우의 수의 순위인 건데요. 근데 이제 토트넘도 12위부터 18위까지 가능합니다. 웨스트햄은 10위부터 18위까지 가능하고요. 노팅엄이랑 리즈랑 뉴캐슬은 6위부터 18위까지가 가능해요. 유럽 대항전을 갈 수도 있고 강등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은 4경기 결과에 따라서. 참고로 맨유도 우승이 현재로서 산술적으로는 남아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지만은 산술적으로는 우승 가능하고, 맨시티가 근데 왜 그 1위랑 4위까지도 될 수 있냐 하면은 맨시티가 경기 수가 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현재 어쨌건 간에 4개 팀이 잔류와 강등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점 40점,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점 39점, 그리고 웨스트햄이 승점 36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승점 34점인 건데요. 근데 이제 남은 경기 일정들을 보면은 리즈 유나이티드는 사실상 잔류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정이 쉬운 편이잖아요. 당장 다음 경기가 번리고, 그러면 승점 43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웨스트햄, 토트넘, 이거는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긴 하죠. 근데 이 중에 무승부만 거둬도 리즈는 개꿀이에요. 왜냐면 본인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기들은.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는 다소 일정이 쉬운 것까진 아니지만은 그래도 승점 39점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력이 미쳐 날뛰고 있다. 웨스트햄하고 이제 토트넘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경쟁팀이라고 봐야 되죠. 두 팀 다 일정도 까다로운 편이고요. 옵타 슈퍼컴퓨터에서 시즌 1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등 가능성 확률, 이 확률이 올라왔던 거였는데요. 토트넘은 원래 계속 밑에 있었죠.
하지만은 2026년 들어서 성적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계속 바닥에 있다가 확률이 막 올라갑니다. 마구마구 올라와서는 이제 59%까지 올라온 거고요. 웨스트햄은 사실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오랜 기간 강등 유력권이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1월에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울버햄튼, 번리 그리고 웨스트햄이 이 세 팀 강등은 확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후에 겨울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내면서 쭉쭉쭉쭉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리즈랑 노팅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확률들이 가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팀들이 전부 다 사실 토트넘 제외하고는 웨스트햄, 노팅엄 포레스트, 리즈가 다 최근 성적들이 좋았어요. 토트넘만 지난 경기가 첫 승이었던 거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다 떨어뜨릴 수 있었던 거였죠. 강등 확률을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현재 강등 확률이 번리랑 울버햄튼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확정돼가지고 이 두 팀은 뭐 안 봐도 되는 거고요. 토트넘이 59.42%, 그리고 웨스트햄이 37.32%,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1.96%,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1.22%. 그러니까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쟁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그 토트넘이 승점 34점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기대 승점이에요. 기대 승점을 보면요, 토트넘이 38.7,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39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기대 승점이. 그리고 웨스트햄이 40.23, 그러니까 뭐 반올림하면은 승점 40점 얻을 거라는 수치인 거고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44.02니까 44점, 그리고 리즈가 45.64니까 46점, 뭐 이렇게 승점을 올릴 걸로 기대 승점이 나온 건데요. 토트넘이 만약에 기대 승점대로라면은 39점인 거잖아요. 39점이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네 번째로 승점이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때 중반, 후반 이때가 승점이 높았어요, 강등권 팀에. 왜냐면은 이때는 평준화였거든요. 이때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망했다가 재건하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프리미어리그가 4대 리그에도 끼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막 한 팀 나가고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강등권 승점이 높았던 거였죠, 이 시기 때. 그러다가 이제 퍼거슨 시대 열리고 벵거 오고 이러면서 프리미어리그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39점으로 강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가 궤도에 올라선 이래로는 가장 높은 승점의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버밍엄과 함께.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강등되건 웨스트햄이 강등되건 역사적인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사비 시몬스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죠. 이거는 이제 토트넘 구단 공식에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뭐 시즌 아웃을 넘어서 다음 시즌 전반기도 나오기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랑키도 2급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토트넘 구단 공식에서는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3주, 그리고 재수 없으면 8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2급이면 3주 아닐 거예요. 1급일 때가 3주인 거거든요. 3주보단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솔랑키도 남은 시즌 뛸 수 없다, 시즌 아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물론 메디슨은 부상자 명단에 없습니다. 메디슨은 벤치에 앉아있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메디슨은 또 뛰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총 11명, 몸값이 3억 6,500만 유로, 하나 약 6,300억이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가장 최근에 데체르비 감독 기자회견에서는 우독이 주말 경기 나올 수 있다, 메디슨은 아직 모르겠다, 근데 어느 시점엔 뛸 수 있을 것이다, 비카리오 못 뛴다 얘기했습니다, 데체르비 감독이. 그래서 비카리오 못 나오고 메디슨, 사르는 벤치에 있을 것 같고 우도기도 벤치에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선발로 나오기는 그래도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부상자가 많아요. 부상자도 27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경기 수도 363경기로 가장 많아요. 독보적으로 많죠. 원래 뉴캐슬 1위였거든요. 뉴캐슬 역전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278경기인데 토트넘 363경기. 토트넘이 이번 시즌 독보적으로 부상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뭐 언론들에서도.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시몬스 십자인대 파열됐을 때 메디컬에서 물파스한다. 그 뿌리는 스프레이 파스 그거 뿌렸다라는 그거 가지고도 말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어쨌건 그 시몬스가 부상 당하면서 지금 그러면 공격진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올라온 건데요. 일단 텔이 베스트 11 스타팅으로 나올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도 선발로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몬스가 빠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시몬스의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는 베리발이니까 그래서 베리발이 선발로 나올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디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원래면은 메디슨을 최대한 안 쓰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시몬스가 빠지면서 팀 내에서 어쨌건 간에 창의적인 선수는 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시몬스가 물론 기본적인 미스들을 할 때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시몬스 없을 때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메디슨이니까, 그래서 메디슨을 중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후스코드에서 나온 예상 라인업인데, 근데 대부분의 매체들은 여기 베리발이 나올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베리발 나오고 히샬리송, 텔 무아니에, 비수마 벤탄쿠르에, 스펜스 포로에, 반더벤 단소에, 킨스키 골키퍼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 자리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 1차전에 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전에 전력을 다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이든 산초는 주전이 아니지만은 제이든 산초 선발을 여기서는 예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밍스도 원래 주전이 아니지만은 밍스 선발을 예상을 한 거고, 더글라스 루이스도 주전이 아닌데 선발을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의 예상인 거지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솔랑키랑 이제 사비시모스가 부상자 명단에 추가됐고 둘 다 시즌 아웃이고, 텔과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도기랑 비카리오 출전 여부 불투명하지만이라고 했는데 우도기는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데체르비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힌 겁니다. 비카리오는 여전히 못 나오고, 비카리오는 지금 인테르랑 뭐 개인 합의 끝났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이 마지막 무승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대결은 항상 승패가 갈렸어요. 무려 25경기가 승패가 갈렸는데 25경기 16승 9패로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최근인 거죠. 최근만 놓고 보면은 빌라가 토트넘 상대로 4연승 포함해가지고 9경기 7승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빌라는 유로파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 허점을 잘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뭐 토트넘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쟁팀이 또 무너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경쟁팀은 웨스트햄이니까 브렌트포드와 웨스트햄의 경기를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보자면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코엘리랑 야네트랑 그리고 핸더슨이 모두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상 복귀를 거의 앞두고 있긴 한데 아직은 선발로는 나오기 힘들 걸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핸더슨은 최근 3경기 결장을 초래한 가벼운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선발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키스 앤드류스 브렌트포드 감독은 맨유전에
그 가동했던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건데, 저도 그럴 걸로 보는 게, 비록 1대2로 패하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은 브렌트포드가 더 낫다라고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브렌트포드도 최근 경기력은 좋은데 요즘 승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브렌트포드가 맨유전 이전까지 5연무였는데 맨유전까지 패하면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은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도 지금 계속 승리하지 못하는 이 흐름을 끊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누누 감독은 최근 안정된 선발 구성을 찾았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4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웨스트햄은 경기력도 좋고 내용도 그 결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수비도 마브로파노스와 디사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우프도 상당히 위력적인 오버래핑들 보여주고 있고, 서머빌이 후반기 들어서 터졌죠. 전반기 때 못했는데. 그리고 보원도 전반기 때 약간 주춤했는데 후반기에 터지면서 최근 매우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카스테야노스랑 파블로 영입도 대박이었고, 그리고 페르난데스 이 선수도 여러 빅클럽이랑 연결될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이 경기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우위를 가질 만한 지점은 있어요. 바로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인 건데요.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2021-22 시즌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했거든요. 이 팀은 원래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없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가 브렌트포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요. 프랭크 때 승격을 해가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이래로 웨스트햄 상대로 9경기 7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홈에서는 3승 1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양 팀의 맞대결에서 물론 제로드 보웬이 5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다 브렌트포드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 중에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베모 맨유 갔고요. 위사 뉴캐슬 가서 망했고요. 무페이도 현재 팀을 떠난 상태고요. 그 아이반 토니도 문제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먼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토트넘과 빌라 경기가 있는데 양 팀 모두 원정을 떠나거든요. 두 팀 다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역대 최다 승점 강등팀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고요. 어느 한 팀이라도 발목을 잡힌다면은 잔류와 강등 경쟁에 있어서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높은 35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입중계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